안녕하십니까? 어쩌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지금껏 수십 년간 믿어왔던 피부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화장대 위에 놓인 그 비싼 수십만 원짜리 미백 에센스보다 지금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1,000원짜리 재료 하나가 어르신들의 기미와 검버섯을 없애는데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30년간 오직 피부 하나만을 연구하고 진료해 온 피부과 전문의 박은혜 원장입니다. 그간 저를 찾아오신 2만 명이 넘는 우리 시니어 환자분들을 뵈면서 특히 여름철만 되면 거울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팔 자주름에 손등의 뺨에 거뭇하게 번진 기미와 검버섯을 보시며 원장님 나이 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라고 체념하듯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지만 피부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른해도 8배도 50살처럼 맑고 환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값비싼 시술을 매번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우리 집 찬장과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4가지의 1,000원짜리 재료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2만 명의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기적의 홈케어 비법을 어르신들께 아낌없이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병원 시술이 부담되셨던 분들, 값비싼 화장품의 효과를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바꾸어 놓을 피부 지침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여름철만 되면 기미와 잡티, 검버섯 때문에 고통받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햇빛, 즉 자외선 때문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를 괴롭히는 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바로 자외선, 그리고 열 마지막으로 노화로 인한 피부 장벽의 붕괴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우리 피부를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첫째,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외선 AA는 우리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침투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합니다. 피부의 기둥과 골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외선 BB는 피부 표면에 화상을 입히고 직접적으로 멜라닌 색소 공장을 자극합니다. 여름철에 이 2가지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내 피부에 색소를 마음껏 만들어내라고 명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째, 바로 열대입니다. 여름철에 뜨거운 열기, 심지어 우리가 요리할 때 가스레인지 앞에서 느끼는 그 뜨거운 열감조차 우리 피부 속 멜라닌 세포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피부 온도가 단 1도만 상승해도 멜라닌 공장은 훨씬 더 왕성하게 돌아갑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리 꼼꼼히 발라도 주방에서 요리 몇 번 하고 나면 기미가 진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바로 그 열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원인, 바로 노화로 인한 피부 장벽의 붕괴입니다. 우리 피부는 본래 스스로를 보호하는 산성막이라는 훌륭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 이 방어막이 급격히 얇아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피부 속 세라마이드와 지질 성분이 줄어들면서 마치 성벽에 금이 가고 벽돌이 빠져나간 집처럼 외부의 사소한 자극에도 피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젊은 사람들은 햇빛을 받아도 금방 회복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피부는 한번 색소가 침착되면 그것이 빠져나갈 길을 잃고 그대로 눌어붙어 기미가 되고 검버섯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피부과에 오셔서 수십 수백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을 받는 것만이 답일까요? 물론 레이저는 빠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레이저는 이미 표면에 드러난 색소를 부수어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강한 레이저 자극이 반복되면 피부는 더욱 예민해지고 방어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부르는 색소가 더 진하게 올라오는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결국 피부는 자연으로 돌아갈 때, 즉 피부 본연의 힘, 그 회복력을 키워줄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이 4가지 천연 재료 조합은 단순히 색소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피부에 쌓인 묵은 각질과 색소 찌꺼기를 자극 없이 부드럽게 제거하고, 둘째, 멜라닌, 색소 공장의 가동 자체를 억제하며, 셋째, 무너진 피부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세워주는 이 3가지 원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기적의 재료 4가지와 수천 명의 환자에게 검증된 황금 비율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베이킹 소다입니다. 마트에서 1,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청소할 때나 쓰던 그 베이킹 소다 맞습니다. 대신 반드시 식용 등급의 베이킹 소다, 즉 중탄산 나트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베이킹 소다는 우리 피부에 쌓여있는 기미의 원천, 즉 죽은 각질층을 아주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각질 제거라고 하면 떼수건으로 밀거나 거친 알갱이로 문지르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이는 얇아진 어르신들 피부에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그런 물리적인 자극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입자가 화학적인 필링처럼 강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마치 고운 사포로 표면을 살살 다듬어내듯 피부 표면의 죽은 세포와 멜라닌 찌꺼기들만을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이렇게 피부의 길을 터주어야 다음 단계의 좋은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는 것, 그것이 바로 베이킹 소다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이 홈케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우자탕, 즉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여야만 합니다. 과일이 들어가거나 단맛이 나는 요거트는 절대 안 됩니다. 설탕은 오히려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고 멜라닌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플레인 요거트일까요?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젖산, 락틱 애시드 성분 때문입니다. 이 젖산은 피부과에서 미백 시술을 위해 사용하는 필링의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고농도로 사용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요거트를 사용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전한 천연 미백 방식입니다. 이 젖산은 2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멜라닌 색소가 피부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 표면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을 중간에서 방해하고 억제합니다. 둘째, 이미 표면에 올라와 있는 색소들은 부드럽게 분해하여 피부톤을 밝게 만듭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의 재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에 한번 올라온 멜라닌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기미와 검버섯이 되는 것입니다. 젖산은 바로 이렇게 정체된 색소들을 살살 풀어내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요거트 속의 풍부한 지방과 단백질 성분이 얇아진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산에 사시던 68살 박영자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뺨에 동전만 한 기미가 있어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레이저 대신 이 요거트 팩을 권해드렸을 때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3주 뒤 기미가 절반 이상 옅어지고 얼굴 전체 톤이 환해지셨습니다. 젖산이 멜라닌을 억제하고 베이킹소다가 각질을 정돈해준 완벽한 시너지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연 재료가 가진 힘입니다. 세 번째 재료는 밀가루입니다. 아마 밀가루를 얼굴에 바른다고 라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밀가루는 오늘 알려드릴 루틴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핵심적인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베이킹소다와 요거트를 섞으면 질감이 너무 묽어서 얼굴에 바르는 족족 흘러내리게 됩니다. 피부에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하니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겠죠.
이때 밀가루가 바로 점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크림처럼 피부에 착 달라붙게 만들어 유효 성분들이 피부에 머무는 시간을 극대화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밀가루가 가진 진짜 비밀은 바로 그 안에 함유된 비타민 B비군, 특히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나이아신은 수백만 원짜리 미백 앰플에도 꼭 들어가는 핵심 성분입니다. 나이아신은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는 그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멜라닌 공장에서 색소를 만들어내더라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기미와 잡티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밀가루 속의 글루텐 성분은 피부에 얇은 천연 보호막을 형성하여 요거트 속 젖산과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두는 역할까지 합니다. 밀가루는 단순한 보조 재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훌륭한 미백 및 보습 재료인 셈입니다. 네 번째 재료, 그리고 이 루틴의 활용 점정이라 할 수 있는 재료는 바로 식초 또는 레몬즙입니다. 식초를 얼굴에 바른다는 말에 또 한 번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재료야말로 이 조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피부를 가장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열쇠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pH 균형 때문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pH 5.5, 5대5 정도의 약산성 상태를 띱니다. 이 약산성 환경에서 피부 장벽은 가장 튼튼하고 멜라닌 공장도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한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입니다. 이 알칼리성을 중화시키고 피부를 다시 건강한 약산성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이 바로 식초의 아세트산이나 레몬즙의 구연산입니다. 또한 요거트의 젖산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만나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32 되는 강력한 미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멜라닌 억제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30년간의 노하우로 완성한 이 4가지 재료의 황금 비율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율과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꼭 집중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절대로 금속 그릇이나 금속 숟가락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반응할 때 금속 성분이 닿으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 피부에 치명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플라스틱이나 도자기, 유리 그릇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첫째 준비한 도자기 그릇에 베이킹소다를 차 숟가락으로 하나 1티스푼 넣습니다. 둘째,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밥 숟가락으로 하나 1큰술 넣어줍니다. 셋째, 밀가루를 밥 숟가락으로 하나 1큰술 추가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식초,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가 좋습니다. 혹은 레몬즙을 정확히 한두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재료를 한꺼번에 넣으면 제대로 섞이지 않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제 금속이 아닌 나무 젓가락이나 실리콘 주걱으로 천천히 저어주세요. 약간의 거품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도는 마요네즈처럼 살짝 되직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너무 되직하면 요거트를 아주 조금씩 추가하며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기적의 미백팩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하신 후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닦아냅니다. 그 다음 이 팩을 손이나 팩 브러쉬를 이용해 눈가와 입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발라줍니다. 특히 김이나 검버섯이 심한 부위는 조금 더 도톰하게 바르셔도 좋습니다. 이 상태로 10분에서 15분, 1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단 피부가 예민하신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반드시 5분, 5분 정도로 짧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절대 손으로 문지르거나 비비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 미온수로 고양이 세수하듯 살살 헹궈내셔야 합니다. 팩을 한 피부는 자극에 약한 상태이므로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팩을 사용하실 때 목숨처럼 지켜야 할 주의사항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시면 1,000원짜리 팩이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사용 전 패치 테스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재료라도 내 피부에 맞지 않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팔 안쪽이나 귀 뒤쪽 연약한 살에 팩을 조금 발라보고 10분, 10분 뒤 씻어낸 후 하루 24시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팩을 한 후에는 보습에 평소보다 3배, 3배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각질이 제거된 피부는 수분이 날아가기 쉬운 벌거벗은 상태와 같습니다. 이때 즉시 보습을 해주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져 오히려 색소 침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평소 바르시던 크림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바세린이나 올리브 오일을 얇게 발라 강력한 보습막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팩을 한 다음 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평소보다 2배 더 꼼꼼하게 바르셔야 합니다. 각질이 제거된 새살은 자외선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를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멜라닌 공장이 미친 듯이 돌아가 기미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SPF 30, 30 이상, PA++, 플러스 3개 이상인 제품을 꼭 사용하십시오. 이 팩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절대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도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번에서 2번, 2번 정도가 가장 적당하며 민감하신 분들은 2주, 2주에 한 번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 여름마다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셨던 날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던 그 속상한 마음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부는 돈이 아니라 꾸준한 정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4가지 재료, 베이킹소다 플레인 요거트 밀가루, 그리고 식초 한 방울. 이 간단한 방법으로도 어르신들의 피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댁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2주 뒤 그리고 한 달 뒤 몰라보게 환해진 피부와 함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박은혜 원장이 늘 곁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